네, 천상설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천상에서, 즉 하늘 위 세상에서 사주팔자의 주인공이 신하 7명을 데리고서 이승에 내려와가지고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 주인공인 경이 이렇게 훈련을 잘 받은 7신하를 대동해서 임금을 잘 보필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진 거죠. 그래서 대동해서 이승에 내려와서, 즉 이 세상에 내려와서 잘 살 수 있게끔 이렇게 훈련을 받은 7신하를 대동해서 내려와 가지고 생활하게 됩니다. 그때 잘 무탈하게 일생을 마치면은 다시 환생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부여를 받은 거죠, 임무를. 그러면 이때 그 주인공, 즉 임금은 여기에 있는 신하 7명을 잘 간파해서 어떤 신하한테 전권을 맡길 것인가, 이렇게 대장신을 골라서 그쪽 신하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해서 잘 훈련됐기 때문에 시키면은 일을 잘 할 수 있는 신하를 찾아내야 되겠죠. 이때 신하의 품성 또는 그 신하의 재능, 이런 것들을 간파해서 이렇게 다스려야지만 자기에 맞는 그 업무량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을 잘 수행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자는 월령인데 여기 팔자 중에서 경 빼놓고는 요 자가, 월령에 있는 자가 힘이 가장 세기 때문에 대장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7신하 중에서는 대장이 된다. 즉 금생수해서 상관인데 이 임금의 기를 제일 많이 받아가는 것이 상관이기 때문에 상관은 총명하고 또 언변이 좋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결점은 이 자는 관성, 정관을 무너뜨리는 그런 성질이 있어가지고 지금 우선 대운을 먼저 보겠어요. 63세면은 오라는 대운인데 오는 불이죠. 여기서 화극금하니까 정관이 되겠어요. 그것이 이런 정관이 있으면은 이 상관이 물이니까 이 경우에 수국화해서 이 정관을 무너뜨리게 된다. 즉 정관은 벼슬인데 벼슬을 무너뜨리니까 아주 나쁜 경우가 됐죠. 근데 지금 이 경우는 다행히 자가 2개인데 자가 하나일 때는 충이라고 하는데 자가 2개이고 오가 하나가 될 때는 충을 이미 벗어났다, 지났다, 이렇게 해서 좌우 쌍폭격이라고 표현해줘요. 즉 그런 말을 이렇게 수와 기재다 이렇게 해서 물과 불의 경지를 이미 넘어서서 바로 제좌가 된다. 임금의 자리, 즉 임금의 의자,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임금의 의자를 만들어 놨어요, 신하들이. 그러면 경이라는 임금은 요 의자에 앉을 수가 있으니까 그 자기의 왕의 임금의 자리를 그대로 갖게 되니까 좋은 운을 맞이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 63세가 되는 요 오가 오는 대운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예견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사주에서는 간이 있고 지가 있고 지장간이 있고, 그래서 이걸 꽃에 비교한다면은 간은 꽃이 될 것이고 지는 줄기가 되고 그 다음에 지장간은 뿌리가 되고, 뿌리가 튼튼해야 줄기도 뻗어나갈 수가 있고 줄기가 뻗어나가야지만 그 다음에 꽃이 잘 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화극금에서 편관인데 편관을 온달이라고 표현해 봤어요. 그래서 바보 온달과 편강 공주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이것을 길들여지지 않은 것을 칠살이라고 해서, 칠살이 됐을 때는 흉악범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제복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식신제살 그런 말도 있어요. 그와 같이 이 풀은 편관이 될 수 있게끔 제복을 받아야 된다. 제복을 하는 것은 식신, 여기서는 이제 물을 얘기한 건데 식신이 없을 때는 상관도 쓸 수 있겠어요. 이게. 근데 여기서 보면 병하고 여기 신이 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뿌리에 신이 있어 가지고 병과 신이 합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간합이라고 해서 이때 칠살의 나쁜 그 성질이 없어지고 편관, 즉 편관이 할 수 있는 일은 법관이라든가 검찰이나 경찰 이런 쪽에서 성공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신하가 된다. 그 신하를 이렇게 병신합을 해서 좋게 변화시켜 놨기 때문에 분명히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신하는 여기 상관이라는 신하, 즉 총명하고 언변이 좋다는 신하하고 그 다음에 편관이라는 신하, 법관이라든가 검찰이나 경찰 이런 쪽에서 성공할 수 있는 신하가 있기 때문에 이 신하를 잘 부리면은 크게 성공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요 임금이 강한 임금이냐 약한 임금이냐 이걸 한번 따져보죠. 임금이 강해야지만 신하를 다스릴 수가 있어요. 임금이 약하면은 신하들이 만만하게 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일을 잘 안 하게 되죠. 그래서 특히 양간으로 됐을 때, 이 경이 양간인데 양간으로 됐을 때는 특히 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약이냐 신강이냐를 찾는 것을 표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식상이든 재성이든 비겁이든 인성이든 관성이든 다 원령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 있죠. 5도 300, 마이너스 300이죠. 관성, 재성, 식상은 본신의 힘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표현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비겁이나 인성은 본신을 도와주기 때문에 플러스로 표현했고, 그래서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그 신하들의 힘이 다르다는 거죠. 이와 같이. 그래서 힘이 가장 강한 그 신하는 어디에 있을 때냐 하면은 이렇게 월지, 월령에 있을 때가 가장 힘이 강하고, 힘이 약할 때는 어디냐면 이렇게 연에 있을 때는 힘이 약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앞서서 나온 그 사주팔자를 가진 분에 대해서 수치를 적용해 봤죠. 그랬더니 이 자가 상관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50이죠. 이렇게 마이너스 50. 그 다음에 월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 250 이렇게 적었어요. 그 다음에 비견이 연에 있으면은 여기에 50으로 돼 있죠. 그래서 50을 적은 거고, 월에 있으면은 인성이죠. 월에는 150, 월에는 150 이렇게 적은 거죠. 일치에 있을 때는 편인이니까 200, 이렇게 일지는 200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시지는 150, 이것은 편관이죠. 편관은 마이너스
150, 정관, 편관 같은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50. 그 다음에 금생수에서 금은 수를 생해주니까 생받으니까 이 수치의 반만큼을 더 생받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5를 더해줬고, 요거는 토극수, 수를 극했죠. 그러니까 극했다는 건 그만큼 힘을 감소시켰다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250의 반만큼 감소시켰으니까 플러스 125를 해줬고, 그 다음에 요거는 화생토, 토를 도와준 거죠. 간에서. 그러니까 요 값의 반만큼을 더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걸 다 계산해 보니까 본신은 100을 줬어요. 항상 본신은 100으로 고정시켜 놨죠. 그렇게 해서 다 이걸 덧셈 해보니까 플러스 375이다. 즉 신강이 된다는 거죠. 플러스면 신강이고 마이너스면 신약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신하를 데리고 내려온 요 임금은, 주인공은 신강사주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신하를 잘 다스릴 수가 있다. 다스리되 그 좋은 신하,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신하를 찾아내야 되죠. 여기서 찾은 거는 상관이고 편관을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요 두 신하가 하고자 하는 쪽으로 밀어주면은 분명히 성공할 수가 있다. 이런 거를 찾아내는 것이 사주를 보는 목적이 되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